7번 문제에서요. 8번 어, 8번 문제를 먼저 하고 갈까요? 네. 7번 문제와 8번 문제를 드린 이유는, 7번 문제는 그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을 우선 먼저 추려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부서 이름별로 그룹을 지어서 인원수를 찾아보자. 그래서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들만 놓고 보면 쇼핑 부서에 현재는 쇼핑 부서에 4명이 근무하고 세일즈 부서에 7명이 근무한다. 이런 거를 찾았고요. 8번 문제는 뭐냐면 부서별 인원수,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부서별 인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만 출력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쇼핑 부서에는 4명이 있고 세일즈 부서에 7명이 있는데 어디만 출력하자? 세일즈 부서만 출력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어. 자, 이거는 조건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쇼핑과 세일즈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룹으로 묶었을 때 직원수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이 5 이상인 거를 찾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where절에 들어갈 조건과 그 다음에 having절에 들어갈 조건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용도로 드렸던 문제가 8번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요, 똑같은 이 코드에서 7번 코드에서요, 네. 7번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서 having, 요거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having. 그리고, 어, having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직원 수를 우리가 볼 거잖아요, 직원 수.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count라고 봤잖아요, count. 그래서 카운트를 했을 때 그게 5 이상이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요만큼을 한 줄을 더 넣어주시면 어때요? 이런 결과를 보여주죠. 네, 되셨습니까? 이게 그 8번 문제였었습니다. 8번 문제.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9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9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음, 참고로, 입사 연도나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냥 부서별, 아까 제가 작성했다가 지운 코드가 있는데, 어, 그 7번 문제를 설명드리면서 작성했다가 지운 문제가 있는데, 직원 수, 어, 부서별 직원의 숫자를 이너 조인을 썼을 때와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을 썼을 때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select from employees table employees table 위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너 조인입니다. 여기다 먼저 주석으로 이렇게 먼저 좀 쓸까요? 이너 조인인 경우. 자, 이너 조인은 두 테이블에 동시에 존재하는 데이터들만 조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department 조인 조건은 department id 아까 department i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룹 바이를 이렇게 하시면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 할 수 있고 department id 로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서 이름 죄송합니다. 이건 아이디는 번호밖에 안 나오니까 이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디파트먼트 네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파트먼트 네임 그리고 카운트 as 뭐 직원의 숫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한 명이 근무하고 마케팅에서 두 명, 여섯 명, 한 명, 45명 이렇게 쭉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요게 몇 명일 거다라고 했어요. 106명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킴벌리 그랜트라고 하는 직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6명이 나올 겁니다. 다 더해보면. 자, 똑같은 코드를요. 똑같은 코드를 이번에는 left outer join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outer join in left outer join인 경우는 똑같은 코드에서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join의 이름만 inner join에서 left outer joi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부서 이름이 없어요. 그죠? 부서 이름이 없는 직원이 한 명이 존재하죠. 이 직원 누구였냐면 킴벌리 브렌트라고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직원 수는 107명이죠. 107명.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너 조인인 경우에는 부서 번호가 널인 직원이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인 경우에는 부서 번호가 널인 직원이 포함되죠. 포함되죠. 이 차이점을 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을 썼을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그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아직 부서가 결정되지 않은 직원이더라도 직원 수를 카운팅을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죠? 그렇다면 이너 조인보다는 아우터 조인이 원하는 결과가 맞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실제로 부서를 배치를 받아서 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원 수만 카운팅하겠다라고 하면 이너 조인이 맞는 거고요. 부서에 배치가 되지 않았지만 회사 직원 정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직원 수를 다 어, 카운팅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아우터 조인 중에서도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만약에요. 만약에 문제를 모든 부서 이름이 전부 다 표현이 되도록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면 0이라고 카운팅하도록 부서 부서가 없는 직원은 부서 이름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널이라고 놔두고 한 명이라고 쓰도록 만약에 문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조인 써야 될까요?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도 표현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부서 이름들도 전부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부서들이라면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부서들이라면 카운팅은 0이라고 카운팅을 해야 돼요. 0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출력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조인은 무슨 조인이 되면 될까요?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도 나와야 돼요. 인플로이 테이블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부서 이름 나와야 돼요. 디파트먼트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풀 아우터 조인 아닌가요? 풀 아우터 조인. 조인은 풀 아우터 조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풀 조인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룹 바이 똑같을 거고요.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카운팅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비교. 세 번째 비교. 풀 아우터 중입니다. 요런 결과, 풀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시면, 풀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시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텐데,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 네, 아마 쉽게 생각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부서 이름하고 직원 수만 카운팅하면 되니까, 직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 조인할 때 조인 종류를 풀 조인, 풀 아우터 조인. 조건이야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부서 이름으로 그룹 바이를 하자. 그죠? 부서 이름으로 그룹 바이를 하자. 어,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이기제큐티브에서는 3명이 일하고, IT에서는 5명이 일하고, 파이낸스에서는 6명이 일하고, 부서 이름 없는 사람 1명이 있고요. 킴벌리 그랜트 이거 맞아요. 그죠? 뭐, 이런 정보들이 쭉 있는데, 부서 이름 몇 개까지 나왔어요? 28개까지 나왔죠. 그죠? 부서 테이블을 보시면, 부서 이름이 총 몇 개가 있어요? 20, 27개 있죠. 맞아요? 27개 있으니까, 28개가 나오는 게 맞죠. 부서 이름 27개와 부서 이름 너린 것까지 해서 28개의 행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직원 수가 한 명인 부서 이름들이 꽤나 많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로 직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아까 그,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부터 어카운팅까지는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뭐, 아까 트레저리라고 하는 부서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죠. 밑에 있는 부서들이 부서 테이블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것도 없었던 부서들이었을 거예요. 풀 조인 때문에 얘네들 이름이 나왔어요. 풀 조인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그 부서라면, 예를 들어서 트레저리라고 하는 부서라면, 근무하는 직원은 0이라고 카운팅을 해야 되잖아요. 0. 근데 한 명이라고 나왔어요. 왜 한 명이라고 나왔을까요? 이거는 트레저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행의 개수를 카운팅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을 카운팅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직원 테이블에 있는 employee 아이디를 카운팅하겠습니다.
자, 0이라고 나오죠. 그죠? 네. 어, 인플로이 아이디는요, 각 직원들마다 중복이 될 수 없는 숫자들이 부여가 돼요. 그죠? 그리고 4번이 없는 직원은 절대 없어요. 그죠? 일단 회사에 입사를 했으면 입사하는 순간 4번은 딱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직원 아이디는 절대로 너린 값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직원들마다 중복되는 값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 값을 카운팅하게 되면, 그런 값을 카운팅하게 되면, 그, 조인이 됐을 때, 부서 이름은 있지만, 부서 이름은 없지만, 직원이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employee 아이디가 널일 거잖아요. 카운팅은 널의 개수를 세요, 안 세요? 널의 개수를 안 세죠. 그러면 거기에 0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 숫자들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실제로 3명, 뭐 45명, 1명, 1명, 2명,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이런 부서들은 부서 테이블에만 존재하지만, 그,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컬럼 하나를 가지고서 카운팅을 해버리시면 돼요. 근데 그 컬럼을 선택하는 기준은 중복되는 값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널이 없는 그런 컬럼을 선택하시면 돼요. 널이 없는. 그러면 직원을 카운팅할 때 그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개로 카운팅 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직원이 없으면 인플로이 아이디가 널이니까 카운팅의 개수가 0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카운팅을 할 때 카운팅을요. 항상 모든 행을 카운팅해라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고 널이 아닌 컬럼의 값을 카운팅해라 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또 10번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부서 번호와 부서별 급여 평균을 검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인하면 되겠네요. 급여는 인플로이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조인까지도 필요 없죠. 부서 이름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부서 번호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인까지도 필요 없네요.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와 부서별로 급여 평균을 검색하고 만약에 평균값이 너무 길게 나오면 소수점 이하가 너무 길게 나오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출력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select from employees table만 있으면 돼요. employees table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묶어주면 되죠. 그룹 by depart month ID 부서 번호별로만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렇겠죠? DI. 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 depart month ID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값은 average죠. 그리고 급여니까 컬럼 이름이 아마 셀러리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보시면 부서 번호가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값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라운드로 표시하자. 라운드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번 문제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 별명을 줄 텐데, 에버리지, 뭐, 샐러리, 뭐, 요런 정도로, 뭐,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에버리지 줄여가지고, AVG, 샐러리 줄여서 셀, 뭐, 요런 정도면, 뭐, 대략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까요? 네, 요렇게 만들어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뭐 문제는 없지만, 뭐 90번, 60번, 100번, 이렇게 나오다가, 들쭉날쭉하죠. 30번, 50번, 80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10번, 20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문제에서는 없지만, 오더 바이 해가지고,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여기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정렬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그 급여로 그 정렬을 해서 보는 방법도 있겠죠. 급여 평균으로. 이렇게 여기 오더 바이를 어, 급여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제일 큰 값, 여기는 제일 작은 값, 여기는 제일 큰 값,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컬럼으로 정렬을 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겠죠. 네, 요거는 문제 외 내용이고요. 되셨습니까?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고요. 부서별 급여 평균이 최대인 부서의 부서 번호와 급여 평균을 출력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12개의 행의 결과에서 90번 부서가 19,333.3을 받는다. 요거 하나만 원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단 여기까지 결과를 주기 위해서 select, department ID, 그 다음에 round, average, salary. 이건 위에서 했었던 거니까 salary, s. 이번에는 한글로 써볼까요? 급여 평균 중간에 쉼표도 넣고 쉼표가 아니라 중간에 공백도 넣고요. 한글로 만들어 볼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셀러리는 전부 다 인플로이스 테이블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버리지라고 하는 그 집계함수하고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같이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그룹 파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에서 우리는 뭘 찾는 거다? 에버리지 셀러리가 최대값인 거를 찾는 거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만들어진 그룹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뭐냐면 헤빙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에서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아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조건은 급여 평균이에요. 급여 평균. 자, 부서 번호별 급여 평균은 어떻게 average salary라고만 하면 급여 평균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서의 average salary라고 하는 거는요. 부서 번호별로 그룹을 묶었을 때 계산된 급여의 평균들인 거예요. 얘가 크다예요, 크다. 뭐보다 크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크다가 아니죠. 같다죠. 같다. 그죠? 급여, 급여 평균 최대값. 급여 평균 최대값과 같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별로 그룹을 묶었을 때 급여 평균을 계산한 값이 그 평균의 최대값, 최대값, 이죠. 인 경우를 찾아라.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작성해야 될 서브 쿼리가 급여 평균들의 최대값만 찾는 거, 요 값 하나만 찾는 SQL 문장이면 되는 거예요. 구조 이해되세요? 구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를 SQL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최대값 찾을 거예요. 최대값 찾을 거예요? average salary의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무슨 테이블에서? employees 테이블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어, 그룹 바이 없이 그룹 함수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 에버리지만 찾겠다 그러면 전체 직원의 에버리지. 근데 전체 직원의 에버리지 그러면 그거는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맥스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에버리지가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룹 바이 넣어줘. 뭘로? 디팔트, 먼트, 아이디. 자, 이제 얘가 실행되는지 볼까요? 여기 있는 서브 쿼리만 실행되는 걸 보면, 자, 뭐라고 나왔어요? 19.333, 19,333.333333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쵸? 음. 여기서 찾은 값이 뭐냐면, 부서 EMP 테이블에서,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별로 그룹을 묶어서 평균값, 급여의 평균값들을 계산하면 여러 개의 평균값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최대값 찾아라. 이거예요. 그 중에 최대값 찾아라. 그러면 19.3333이라고 하는 값을 찾았죠? 그럼 에버리지 샐러리가 19.3333이랑 같은 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겠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셨죠? 음. 어, 가장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라운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이건 에버리지를 이미 계산을 해버렸어요. 에버리지 계산한 거를 반올림까지 해버렸어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요? 숫자가 19.3 하고 딱 중간 잘려버리죠. 근데 여기는 19.333333이란 말이에요. 같은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운드를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 그냥 셀러리 에버리지의 맥스값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라운드를 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여기도 라운드를 쓰고 여기도 라운드를 쓰고 둘 다 라운드를 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군요. 결과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막 라운드 막 이렇게 하면서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해빙절에서 만드실 때는 그냥 계산값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에버리지라고 하는 계산값을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19.33333이라고 하는 값 그대로 나오게끔. 그리고 비교하는 값도 19.3333이라고 하는 값과 비교하게끔. 음.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라운드는 언제? 출력할 때. 제일 마지막에 출력할 때에만 라운드 써가지고 보기 좋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having절에서도 그룹 by. 네, 전체 문장도 select from group by having의 구조고요. 어, 전체 문장도. 그 다음에 해빙절에서 사용되는 이 서브쿼리도요. 서브쿼리도 그룹 바이가 있어야 되는 서브쿼리입니다. 그룹 바이가 있어야 되는 서브쿼리. 자, 그 다음에 from절에서의 서브쿼리를 쓰자라고 하는 거는요. from절에서의 서브쿼리를 쓰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9번 문제에서 만들었었던 얘를 from절의 서브쿼리로 넣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셀렉트를 할 건데 우리가 9번 문제에서 만들었던 문장이 이거예요. 9번 문제에서 만들었던 문장이 select, department, ID, 부서 번호죠. 그 다음에 급여 평균. 음, 여기서 뭐 라운드를 직접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는 해요. 일단은 라운드 없이 그냥 에버리지 셀러리 as 뭐 한글로 쓸게요. 급여 평균. 그리고 무슨 테이블에서 employees 테이블에서 그리고 group by department ID. 자, 서브쿼리만 먼저 보면 아까도 보셨듯이 그 부서 번호와 그 부서의 급여 평균, 90번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평균, 60번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평균, 뭐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들의 급여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T라고 주는 거죠. 이걸 T라고 주면 우리가 이 T라고 별명을 준 거는 이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이 몇 개? 행이 12개고, 컬럼이 딱 컬럼이 두 개인 그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라고 하는 테이블은. 그럼 이 테이블에서는 뭘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최대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누구의 최대값? T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급여 평균 컬럼의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기 세미콜론 쓸게요. 네, 찾았죠. 19.3333 이렇게 찾았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서브 쿼리만 실행시켜 보시면은요. 서브 쿼리는 부서 번호와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평균을 갖고 있습니다. 프롬절에서 만들어진 서브 쿼리에 T라고 별명을 준 거는 이 결과가 하나의 가상의 테이블, 뷰라고 얘기한다, 뷰. 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행이 12개고 컬럼이 2개짜리 테이블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테이블에서 여기 컬럼 이름이 뭐예요? 급여 평균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급여 평균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음. 이렇게 하면 그 최대값은 찾을 수가 있어요. 최대값은 찾을 수 있고 여기 숫자는 여기에서 라운드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라운드.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방법은
부서 번호를 같이 출력할 수가 없어요. 부서 번호를 같이 출력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DEPT,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같이 주세요라고 하면 에러가 나는데, 디파트먼트. 에러 내용이 뭐예요? 맥스는 집계하는 집계함수죠. 그죠? 집계함수는 그 그룹이 없을 때는 전체 행에서의 뭐 최대값이랑 최소값 이런 거 찾는 거고요. 앞에 디파트먼트라고 썼으면 부서 아이디 별로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죠? 뭐 10번 부서의 최대값, 20번 부서의 최대값, 30번 부서의 최대값 이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 그룹 바이가 있어야 돼요. 맥스나 뭐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같은 이런 집계 함수와 컬럼 이름이 있으면 이 컬럼 이름으로 그룹 바이가 있어야지만 동작해요. 없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서 번호를 같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에서 이미 서브 쿼리에서요. 이미 서브 쿼리에서 90번 부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60번 부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00번 부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다 그룹 바이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그룹 바이 어, 디파트먼트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겠죠? 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 바이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그룹 바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from절에서만 서브 쿼리를 쓰겠다. 최대값이 얼마인지까지는 찾을 수가 있기는 있는데 얘를 부서 번호까지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조금 애매해요. 자, 그래서 from절에 있는 거를 with로 올릴 수 있죠. with로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 from절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from절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where절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with 테이블 T라고 할게요. as, as. 자, 여기서는 위쪽에 있는 거 사실 똑같이 쓸 거예요. select, department, id, 그 다음에 average, salary, as, 급여, 평균. 얘는 from, employees 테이블에서 그룹을 묶어서 department, 아이디별로 그룹을 묶어서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select from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음. 이런 테이블에서예요. 이런 테이블에서 12개의 행과 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 from t 이해되십니까? 어. 서브 쿼리를 with t 요 식별자 그 다음에 as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결과 행이 행이 12개고 컬럼이 2개인 테이블에서라는 뜻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t.mol 모든 컬럼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요거는 있으나 마나예요. 이 결과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여기다가 뭘 줄 수 있냐면 where저를 줄 수가 있어요. T점, T점. 컬럼 이름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급여 평균이 있죠. T점, 어, 급여 평균이 같다. 뭐랑 같다? 최, 최대값과 같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디에서의 최대값? 여기에서의 최대값과 같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전체 테이블에서의 최대값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T점 급여 평균이 T점 급여 평균이 T에서의 급여 평균의 최대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한 번 더 서브 쿼리. 네. 여기에 한 번 더 들어가는 서브 쿼리가 select max T점 급여 평균. 무슨 테이블에서? from T. with로 만든 거는요. from에서도 from T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브 쿼리 만들 때에도 from T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90번 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출력할 때만 요거 라운드 써주면은요. 라운드 써주면 T점, depart, month, id, 여기서 라운드. 여기서 T점, 급여, 평균, 한 자리.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죠. 뭐 여기도 그냥 바로 그냥 급여, 평균. 출력할 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with에서도 서브 쿼리가 들어갔고요. 웨어절에서도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서브 쿼리가 사실은 두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with as에서도 서브 쿼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where에서도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이렇게 서브 쿼리를 쓰다 보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죠?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들도 되게 많고, 그 서브 쿼리가 아마 해빙에서 그냥 쓰는 게 제일 간단하긴 했었을 텐데, 요게 제일 간단하긴 했었죠. 요게 제일 간단하긴 한데, 뭐, 위드에다가도 서브 쿼리를 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를, 뭐, 이런 문장, 저런 문장, 다양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어,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 10번 문제, 9번 문제죠. 9번 문제에서 오더 바이까지 한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select department ID, department ID. 여기서는 직접 출력할 거니까 라운드까지 쓸게요. 그 다음에 average, salary, 소수점은 한 자리. 이거를 급여 평균. 이렇게. 이거는 무슨 테이블에서냐면 from employees 테이블. 그런데 평균이라고 하는 집계함수와 컬럼 이름을 같이 사용하려면 부서 번호별로 에버리지를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 일단 여기까지는 요거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를 오더 바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급여 평균이 가장 큰 거를 알고 싶은 거니까 어, select from group by 하고서 order by가 있으면 order by에서는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급여 평균이라고 하는 그 컬럼
컬럼의 별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급여 평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그죠? 급여 평균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니까 90번 부서가 제일 크다. 50번 부서가 제일 작다라고 정렬이 돼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행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선택하고 정렬까지 끝낸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 행만 선택하겠다. 오프셋 패치. 그게 탑 앤 퀄이죠. 그죠? 오프셋은 건너뛰는 행의 개수예요. 그죠? 위에서 몇 개를 건너뛸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행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뛸 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로 로즈. 자, 그 다음에 fetch는 가져오다라고 했죠. 가져오다. 몇 개만 가져오면 돼요? 한 개만. next 한 개의 rows only. 이렇게 하시면 딱 나오죠. 아마 이게 서브 쿼리 없이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렬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 정렬해서 순위를 매기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 뭐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런 경우에 그 처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서브 쿼리예요. 서브 쿼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더 편한 문법이 뭐냐면 탑앤 쿼리예요. 탑앤 쿼리. 정렬해놓고 앞에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 그럼 한 개만 선택하면 최대값 한 개만 선택하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세 개, 앞에서 세 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1등, 2등, 3등까지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 위쪽에서는 그 서브 쿼리들을 이용해서 조금 어렵게 만들어 봤고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쉽게 서브 쿼리 없이 만들어 봤습니다. 고민들 많이 하셨죠? 문제 자체가 이거 무슨 문제예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9번 문제에서 필요한 행하 하나만 선택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having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with 구문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냥 여러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방법이 꼭 좋다, 저 방법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근데 간단한 게 좋지 않을까요? 간단한 게.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10번 문제들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질문 없으세요?